러우 전쟁으로 일상이 부서져 버린 우크라이나를 한번 돌아볼까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던 우크라이나 가정들이었지만 지금은 러우 전쟁으로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남편 오빠들은 전장에 나가 전사하거나 다쳐서 생활이 어렵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서보다는 제3국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겠다면서 한국을 친근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선진국다운 품질 좋은 인프라에 높은 교육 수준의 우크라이나 여성, 게다가 아름답고 피지컬이 좋은 그녀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인종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들어오는 인종들로 인종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좋고 일단은 인구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도 있어 매우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희미한 푸른 꿈, 한국이라는 따뜻한 초대. 잿빛 연기가 멎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하늘 아래 슈브나의 마음은 찢어진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포성과 울음소리, 쓰러져가는 이들의 흔적 속에서 그녀는 펜을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붙잡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총 대신 펜을 든 그녀의 눈빛은 무너진 도시만큼이나 깊고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고 사랑하는 이들은 낯선 땅으로 떠나거나 차가운 흙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슈브나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삶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애끓는 몸부림,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희망을 피워올리는 숭고한 연대. 그녀의 펜 끝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고통의 기록이자 끈질긴 생의 찬가로 다시 태어났다. 기적처럼 버텨내는 조국, 그 뒤에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우방국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건네진 군수품과 의약품, 그리고 이름 모를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도적 지원은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소중한 숨결이었다. 슈브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감사함이 뜨겁게 타올랐다. 먼 땅에서 보내온 그 연대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매일같이 국경을 넘는 이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는 어머니, 부모님을 남겨두고 발걸음을 돌리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텅 빈 눈으로 낯선 땅을 향하는 여인들. 그들의 등 뒤에는 무너진 삶의 터전과 아픈 기억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애국심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슈브나 역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해외 이주를 고민해야 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여러 우호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비자 협정이 논의되고 있었다. 폴란드, 독일, 체코는 이미 따뜻한 품을 내밀었고 한국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희미한 비처럼 다가왔다. 비록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의 논의는 잠시 멈춰섰지만 슈브나는 선진국인 한국이 인도적인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국제사회로 돌아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한국의 모습을 그녀는 간절히 기다렸다. 그 기다림 끝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희미하게나마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슈브나는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곧 다가올 한국의 변화와 한국이 열어줄 국경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속삭임처럼 전하고 싶었다. 잿빛 절망 속에서 푸른 꿈을 꿀 수 있는 땅 한국이라는 따뜻한 초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절망의 강을 건너 희망의 씨앗을 심을 땅을 찾아서 기자로서 수많은 이들의 고백을 기록하며
슈브나는 단순한 통계나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절박한 갈망을 목격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해방감을 느끼는 듯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생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포탄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게도 폴란드나 체코와 같은 이웃 국가들은 따뜻한 환대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맞이했다. 숙소를 제공하고 의료와 교육,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다. 하지만 슈브나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는 될 수 있을지언정 미래를 설계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온전한 터전은 아니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해도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이었고 언어 장벽은 높았으며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기반은 더디게 움직였다. 결국 많은 피난민들이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그 나라들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했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은 피난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안전은 확보되었을지라도 마음 편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불안감은 여전히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슈브나가 주목한 한국은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단순한 위협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닌 삶을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땅이었다. 한국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인들, 그들의 가족과 소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관찰해 온 국제기구 관계자들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한국은 이방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역동적인 사회라고. 물론 한국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였다. 하지만 슈브나는 마음의 거리로 볼 때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도 훨씬 더 열린 공간이라고 느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능력을 가진 외부인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 그렇기에 슈브나는 한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절망적인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 답이 바로 한국에 있다고 믿었다. 마음의 거리는 국경을 넘어 문화의 향기는 삶 속에 스며들다. 슈브나는 한국의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에서 한국과의 국제결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주변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따라 만들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아시아라는 공간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을 단순히 이국적인 공간이 아닌 현실적인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슈브나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깊은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느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았고 무엇보다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서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토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언어라는 장벽만 넘는다면 한국 사회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정착하기에 그리 낯설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가족 중심의 문화, 예의와 존중을 중시하는 분위기, 그리고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미 익숙한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슈브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자료를 읽고 연구하며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그녀의 관심은 단순히 문화나 경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고민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더욱 주목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 시급해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인구 문제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였다.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었지만 확실히 우크라이나와는 또 다른 양상의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다. 텅 빈 공간을 채우는 희망의 숨결, 서로에게 필요한 퍼즐 조각. 한국은 현재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선진국이었다. 그 성장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뛰어난 기술력,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입지, 그리고 매력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보고서들은 적어도 2040년까지 한국의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인구와 노동력 확보라는 전제 조건이었다. 이 조건이 무너진다면 2040년 이후 한국 사회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물론 기술 혁신이나 AI의 실생활 도입 등 기술 강국인 한국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였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미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슈브나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구조적인 고민을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다.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어쩌면 한국 사회의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시간 동안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해온 나라였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수학, 물리, IT, 의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해왔다. 뿐만 아니라 예술, 인문학, 농업, 건축 분야에서도 깊은 뿌리와 탄탄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다. 즉, 우크라이나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역시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수준에 부합하고 기존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선호한다는 점이었다.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움직이는 강인한 사람들이었다. 책임감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충만하며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한국 사회를 함께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는 곳이 반드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일 필요는 없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향에서는 도시 생활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기에 한국의 지방 도시나 시골로 간다고 해도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잘 갖춰진 인프라에 감사하며 기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빈집이 늘어나는 작은 마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했다. 만약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러한 빈집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었다. 텅 빈 집에서 피어나는 삶의 온기, 메마른 땅에 뿌려지는 희망의 씨앗. 한국 사회는 사람이 떠난 시골 마을과 방치된 빈집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들이 남긴 수많은 가옥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단순히 집이 비었다는 문제를 넘어 그 공간 안에 멈춰버린 경제활동,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문을 닫은 상점과 마을 회관 등 지역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를 의미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여 집주인들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매각이나 철거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고 빈집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빈집을 인수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텅 비어 있던 집에는 다시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고 살림살이가 놓이면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학교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문을 닫았던 동네 마트는 다시 문을 열고 멈춰섰던 지역 경제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빈집에 정착하는 것은 단순히 한 채의 집을 채우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단순한 피난민이나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오히려 조용한 시골 마당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더욱 쉽게 뿌리내리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미 잘 갖춰진 선진국 인프라를 가진 나라이다. 훌륭한 병원 시스템, 편리한 통신망, 효율적인 교통망,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까지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더욱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슈브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필요와 우크라이나인들의 절박한 현실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빈집 문제로 고심하는 한국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갈망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피어올랐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하여 슈브나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저 이상적인 환상만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과거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게 그리 열린 나라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폐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히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사회였던 것은 분명했다. 과거 기사들을 보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차별을 당하거나 문화적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낯선 존재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선은 한국의 빠른 근대화 속도와 단일 민족 중심의 역사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였다. 지금의 한국은 정말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었다. 불과 10년 사이에 그 변화의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외국인을 낯선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들리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고 지방 소도시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일상화되었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방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인종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는 나라였다. 서구권에서 흔히 뉴스에 등장하는 인종차별이나 혐오 범죄와 같은 이슈는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모든 사회가 그렇듯 일부 개인의 편견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슈브나는 이러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충돌 없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수용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국민이라는 점이었다. 높은 교육 수준 덕분에 유치한 차별 행위를 쉽게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이 한 번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슈브나는 믿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람들을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이 모든 생각은 결코 이상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슈브나가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고민한 시간들 위에 쌓인 현실적인 판단이자 신중한 결론이었다. 그들은 지금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을, 다음 계절을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솔직히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더욱 좌절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고 다시 일어서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다고 슈브나는 굳게 믿었다. 한국에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한국 사회가 부족한 부분을 그들이 채워나가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로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전쟁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동유럽 여성으로서 슈브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다름은 극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깊은 공통점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단지 도움만 받으러 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퍼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다시 살아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